오프라인 설문에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식된 8개의 사과문으로 시선 추적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사과 표현에 관한 실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8개의 사과문을 읽습니다. 사과문에는 미안하다는 사과 표현을 비롯해서 사건 설명, 책임 인정, 반성, 보상, 개선, 용서까지 사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담겨 있죠. 8개의 사과문을 사과 요소가 모두 들어간 사과문과 사과 요소가 하나씩 누락된 사과문, 그리고 사과 요소를 모두 갖췄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 들어간 사과문,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각각의 사과문을 읽는 동안 실시간으로 시선을 추적해서 사과문의 어떤 요소에 주목하는지, 진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사과문에 나타나는 녹색은 실험자가 응시한 시간이 짧다는 것을 뜻합니다. 붉은색은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선 사과 요소가 모두 포함된 사과문의 경우 시선이 사과문 전체에 골고루 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누락된 사과문에서는 사과문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는 대신 잘못 인정이나 반성 표현 등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 있는 사과문에서는 해당 표현에 시선이 더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정성은 기대할 수 없겠죠. 실제로 진정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사과를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갖춰진 사과문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매우 잘 느껴진다거나 진정성이 잘 느껴진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 들어간 사과문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혹은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와 같은 전형적인 사과 표현을 사과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 표현이 진정으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과문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사과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역시 사과문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서촌. 골목 곳곳에 빨간 장미가 필 때가 있습니다. 빨간 상자 속의 장미꽃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담아둘 때보다 표현할 때가 더 아름답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한 비영리 단체.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가치들, 그중 하나 사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인 동시에 사회와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리더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리더에게 소통이란 가장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비영리 재단인 이곳에서는 리더와 구성원들, 또 구성원들끼리의 건강한 소통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한 공간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이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출근 후부터 퇴근 시간까지 평범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리더의 방문도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활기가 넘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회의 시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난해 보이는 일상. 이들은 무엇이 고민인 걸까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원들의 경쾌한 발길이 이어진 곳은 워크숍 행사장입니다. 사실 어느 사회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고이고 썩기 마련이죠. 지켜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같이 가자고 제가. 마치 사과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듯 고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전문가와 함께 조직 문화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예상대로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조금 어떤 걸 재단한테 얘기할지, 어떤 걸 좀 우리가 좀 뺄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재단의 비전에 공감해서 결합을 했으니까 상당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에요. 간혹 각자의 소신이 강하다 보니까 공통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다소 힘들고요. 강한 신념이 나쁘게 발현될 때가 없지는 않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에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슬라이드 되게 좋네요. 이거는 아름다운 재단하고 토론할 때. 조직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갈등과 상처가 적지 않았습니다. 뭐랄까요?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결합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야 할 새로운 관계, 다음에 서로 간의 새로운 태도, 이런 것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이게 제대로 이제 구축이 된다라면 재단이 또 새롭게 많은 것들, 좋은 일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무슨 회의가 엔드게임보다 더 길어? 맞아. 아직 KTX 타고 회의했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벽했을 거야. 아까 팀장님 손님 안 왔으면 아직도 계속하고 있을걸? 연극은 상황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아니 근본적인 것부터 찬찬히 훑어보고 원칙, 배경. 느끼지 못하던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인 것이죠. 뭐 회의의 목적도 결론도 자주 놓치고. 그런데 이 워크숍의 핵심은 리더의 사과입니다. 그 리카버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많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재단 1년을 노력을 해봤어도 제가 아름다운 재단의 18년을 다 이해하기 쉽지 않았었고 또 그런 부분에 제가 선장 역할을 해가는 부분이 아마도 많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부분들도 많았을 거고 또 그런 부분에 저랑 대화를 하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는 결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발견하고 드러낸 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은 사과의 핵심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하나의 작은 예지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총장님이 저한테 오늘 워크숍은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요. 사과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 안 보시고 있는데. 우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안타까움 혹은 유감을 표시할 수 있겠죠. 소위 이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두 번째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또
또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실수와 잘못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책임을 인정한 후에 개선과 보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과를 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행동, 새로운 변화를 사과의 주체와 사과의 대상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사과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과 이후의 실제적인 행동,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받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비로소 진정한 사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감추는 것보다 사실은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본인에게도, 즉 실수나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더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조직 내에서의 그 진정한 소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실수나 잘못,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화가 진정한 소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소통에서 갖는 그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합니다. 사과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건네던 미안해, 이 한마디와는 다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를 표현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That is apology. That's where you're admitting a mistake and you're taking ownership of what happened. 사과에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또 정직하고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I think that if we admit that we're not perfect, other people admit they're not perfect. That's why I love this whole concept of changing mistakes to learning opportunities, because I really feel when you stop learning, you might as well lie down and let them throw the dirt on you because you're already dead, you know. And so I think an apology is a powerful learning experience.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들, 화해, 리더십, 소통, 모두 사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엄마 이거 보고 있으면 군대에 있을 건데 미안한 거 엄청 많아요. 엄마한테 잘 못하고 집도 잘 안 들어가고 돈도 많이 쓰고. 아니 좀 울지 좀 말고. 맨날 울어. 나 군대 간다고. 울지 좀 말고. 할머니, 나 우리야. 할머니가 평소에 막 TV 어떻게 쓰니 막 이렇게 물어봐도 할머니 나 바빠 이러면서 사소한 거 하나 챙겨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이제는 사과를 해도 할머니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 후회하죠. 후회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많이 지나서 얘기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미안했어. 그런 얘기. 은서야, 광윤아, 아빠가 공부하느라고 신경도 못 쓰고 그래서 미안해. 자주 놀아줘야 되는데 자주 놀아주지도 못하고, 아빠가 시험 끝나면은 은서하고 광윤이한테 자주 놀아주고 그렇게 할게. 매일 늦게 들어가고 자는 모습만 보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은서, 광윤이 자는 모습만 보고 출근해서 매일 미안해.